뭐 책을 썼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똑똑하거나 뭔가 좀 모르는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저도 많이 몰라서 배우느라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쓴 거라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쓰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오늘 방금 이제 김태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이 빠지면 저희 사업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 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제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건데, 왜 복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제를 해야 되고 복제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넣었어요. 근데 어떤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팀별로 이렇게 이제 하이레벨 분들과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팀별로 좀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이 성과를 만드는 시스템 복제와 초대의 기술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써있지만 거창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복제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누가 해도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앉아서 이제 강의를 막 들으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두주문 의장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약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오는 모든 강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앞에 하필이면 의장님이 나와서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 말고 능력이 좀 없더라도 이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서, 또는 나의 진심이 부족해서, 또는 아직 성공하지 않아서. 자, 윤민호 대표님이 여기 나와서 나는 1년에 60억 벌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나도 저 사업 하고 싶다 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돈을 못 벌어서 이 사람들이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은 돈을 버는 과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유민호 대표님 여기 처음 왔을 때 첫날에 3명 등록했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돈도 한 번도 안 벌어보았던 분이, 주민등록증도 말소되어 있던 분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내가 성공 못해서 열심히 안 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뭐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복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사업이 개인기 사업이 있고 시스템 사업이 있어요. 개인기 사업은 나 혼자 말 잘하면 되는 사업이고, 시스템 사업은 같이 잘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자, 핵심 역량, 말을 잘해야 된다.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서 말 잘하는 거랑 말을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 말 진짜 잘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뭐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고 5분이면은 뭐 텐민 노래같이 10분이면 누구든지 꼬실 수 있고 막 이런, 방금 한 분이 손을 드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자, 성공 요인, 설명력이 중요한 게 개인 사업, 시스템 사업은 시스템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일관성,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 저희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쉽죠? 스폰서가 하는 말, 익스텐더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따라 해야 돼요. 저도 그 단어 외우느라고 잠깐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뛰어나면 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 뛰어난 사람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오히려 안 좋아요. 저는 네트워크를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능력 뛰어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국 그냥 평범하게 꾸준히 복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가고 멀리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좀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안심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복제의 본질, 내가 잘하는 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도 같은 결과에 근접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쉽고 간단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이 빵 단계와 빵 플러스를 보면서 드디어 마케팅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는 뭐 배우고 가르치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게 전혀 없고 진짜 그냥. 그래서 저는 요즘에 친구를 만나면 1일 만에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익 난다. 그저께 3일 전인가 4일 전에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모르니까 LL이 뜨면 파란 버튼, SS가 뜨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ZEC를 이렇게 딱 해주고 왔는데 3일 동안 시그널이 안 뜨는 거예요. 첫날부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시그널이 안 떠요. 그래서 수익을 못 낸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오면 바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트레이딩을 더 집중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강의, 이 차트 강의 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이제 말할 게 없는데 뭘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제가 안 되는 조직의 특징, 파편화된 설명을 한다. 하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 이 사람은 A 얘기하고 저 사람은 B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황 따라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뭔가 좀 더 내가 없는 긍정, 확정을 더 지어주려고 그러고 뭐 확실하게 100% 수익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막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 제가 처음에 와서 유튜브 강의를 막 듣는데 진짜 강사마다 퍼센트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90%,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70%막 달라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가 막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몇 퍼센트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7, 8, 90은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10%라는. 근데 100% 가까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제가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초대하기, 그리고 사업 설명, 역할 분리, 복제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효과적인 초대. 자, 이 부분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초대를 할 수 있을까? 자, 사람은 설득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여기 설득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든지 나한테 뭔가 말만 해봐 내가 설득당할 거야 막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들 막 뭔가 새로운 거 얘기만 하면은 뭔가 좀 싫어하고 밀어내려고 해요. 대신 궁금한 걸 못 참아요.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 라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생각할 거예요. 없어요.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게 집에 갈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 생각을 막 하실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걸 못 참기 때문에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서 우리 초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초대예요. 내가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게 만들어야 그 자리를 올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리더분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화를 걸었대요. 따르릉 받자마자 야 대박! 탁 끊었대요. 이게 뭐야? 그렇게 대박! 야 대박! 하고 끊었대요. 전화를 100명한테 그랬대요. 야 대박! 그리고 6주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먹히더라고요. 전화해서 야 대박만 하고 끊어도 다이아몬드를 가더라고요. 얼마나 궁금하면 사람들이 다 쫓아왔겠어요. 거기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콜라겐 사업할 때 콜라겐을 이렇게 먹여볼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줘야 되니까 주고 껍데기를 까서줘요. 이렇게 까서 주고 껍데기를 동주머니에 넣어요. 왜냐하면 껍데기 보고 이름 보고 검색해볼까. 그 정도로 어떤 정보를 안 주려고 차단을 했었어요. 그래야 궁금해서 연락을 할 거잖아요. 심지어는 껍데기를 주면 검색해보고 결과 안에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껍데기를 감추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호기심을 유발을 해야 되죠. 거기다가 대박 사업이야, 돈 많이 벌어 라는 말까지 곁들이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올라갑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일단 앉혀만 놓으면 유민호 대표님이 눈물 쭉 흘리면서 미치가 버렸어 이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서 고생을 막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효과적인 초대의 프로세스.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에요. 방금 이제 김태환 대표님이 명단 작성하는 법을 좀 설명을 했어요. 어프로치가 연락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카톡으로 설명하지 마라, 전화로 설명하지 마라 말 많이 해요. 그럼 뭐예요? 전화나 카톡은 만날 약속 잡을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만나요. 그 다음에 초대를 하고 설명을 하고 끝나면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내가 복제가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 유발이 핵심이에요. 궁금하게 만들면 돼요. 내가 요즘에 어떤 뭘 알았는데 야 이게 진짜 돈이 이제는 좀 쉽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트럼프가 나를 요즘에 돕고 있어. 이런 트럼프가 왜 나를 돕고 있어? 정말 거짓말했나요 제가? 돕고 있어요. 그죠? 돕고 있어요. 그러면 온단 말이죠. 두 번째 과장을 빼야 돼. 방금 얘기한 것도 약간 과장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수익률이나 어떤 돈의 크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상황을 가짜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알게 돼요 오면. 그리고 확신이 필수죠. 우물쭈물 한다든지 툭 던지는 거. 제가 네트워크 처음 배웠을 때는 저 3번째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전달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넌 콜라는 알아? 모르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공격을 하거나 할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약간 우물쭈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호기심을 주는 건 맞지만 내가 어떤 확신이나 눈빛, 제가 그 콜라겐 사업 처음 했을 때 패키지가 16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하루 동안 7명을 카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왜 그때 카드 줬냐고 물었더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안 주면은 큰일 날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확신이나 이런 자신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업 설명. 적혀 있죠? 잘 하는 게 아니라 같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나 동일하건데 특히 정보 기반이 내용이 회사 차트 마케팅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뭐 내 생각을 넣어서 더하거나 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 분리가 뭐냐면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신규 대상자랑 리더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프로스펙터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죠. 이것도 복제를 해서 똑같이 하셔야 돼요. 내가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명을 직접 하고 그냥 저 사람은 우리 스폰서야, 뭐 우리 익스텐더야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간다거나 소개도 안 시키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역할을 분리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하나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자, 미팅의 ABC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A는 어드바이저, 어떤 설명을 하고 이 앞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이겠죠. B는 브릿지, 연결하는 사람이고요. C는 커스터머, 신규예요. 자, 그러면 보통 브릿지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익스텐더한테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B가 C에게 A의 프로모션을 하고 C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A한테 가서 C의 프로모션을 엄청 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대기업의 CEO인데 어쩌고 저쩌고. A가 설명도 하기 전에 주눅이 드는 거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은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손해봐요? 이때 설명을 하게 되면 B가 손해보죠. A는 손해볼 게 없어요. C도 마찬가지고 B만 손해봐요. 항상 프로모션은 C한테 A. 유민호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장난 아니야. 진짜 막 70대 때로 계속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A한테는 그냥 C에 대한 소개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뭐 일을 하고 있다. 나이는 어떻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만나게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끝나나요? B가 연결을 했으니까 끝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진짜 큰 실수를 해요. 설명하고 있을 때 B가 뭐 해야 돼요? 옆에 앉아가지고 A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죠.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A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응하는지를 잘 보면서 그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앉아가지고 사업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 안 하잖아요. 이럴 때 배워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딴짓을 해요. 핸드폰을 보고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가지고 설명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 배우는 게 전혀 안 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C가 아 이거 진짜 비전 있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앉아서 메모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듣고 필요하면 녹음도 하고 하면서 이 상황을 전체를 내가 배워야 그게 복제가 되는 거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끔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클로징 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해요. 근데 마무리하는 것까지 A한테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B가 이 클로징 좀 해주세요. 제대로 좀 이렇게 확실하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클로징은 누가 해야 되죠? B가 해야 돼요. 그러면 A가 설명이 끝나면 또 눈치가 없는 A들은 같이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B가 얘기할 때까지. 그러면 안 되고 잠깐 통화하는 척 하면서 나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 C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상황이 안 좋다, 뭐라고 얘기를,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낼 건데 같이 앉아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 없다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살짝 빠져주면 C가 B한테, B가 C한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진심 어린 클로징 멘트로 클로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좀 외우셔야 돼. 이런 부분들은. 자,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문화라는 게 있어요. 혹시 문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문화라는 얘기를, 이런 조직에 보면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문화를 현실적인 성과로 바꾸는 엔진이 시스템이고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토양이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그냥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자, 시스템, 리더가 없어도 돌아가나가. 윤민호 대표님이 본사에 안 계시면 안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다른 하이레벨 분들 안 계시면 안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막 해야 될 걸 똑같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나 동일한 설명하고 있죠. 이 회사는 EX라는 회사고 유스메타가 그룹이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세 번째, 역할 분리. 이거는 아직 잘 모르셔서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똑바로 하시면 되고, 문화는 이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가 있는가, 이런 내용. 어떻게 보면 사람, 일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막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막 파트너를 쪼우고 막 빨리 가서 미팅하라 그러고 명단 내놓으라 그러고 다음 주에 만났는데 구독 끊어온 사람이 없으면 막 화내고 그런 건 문화예요. 그렇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냥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을 하던 뭐 도둑질을 하던 구독을 계속 해와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금방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만 중요하면 약간 동호회 같이 돼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성과만 하는 조직보다는 조금은 더 오래 가요. 문화가 좋으면. 저 사람이 좋아서 같이 만나서 센터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뭔가 끝나면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한 3년쯤 지나면은 이제 현타가 엄청 세게 오면서 다 집에 가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결국 성장이 전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섞되 저런 정직하고 신뢰가 있고 저런 문화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우리가 설명하는 거라든지 실적을 내는 그런 것들을 얹어서 같이 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복제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함에서 시작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사업 설명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는 보통은 이제 리더분들이 사업 설명할 때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예전에 처음 네트워크를 배웠을 때 팀에 강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강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나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화이트보드가 굴러다니는 게 있길래 세워놓고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녹화 켜놓고 혼자서 막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혼자 무대에 올라갔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되게 좋지만 없다면 윤민호 대표님도 혼자서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아니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든지 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설명을 준비를 하셔야 지금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안 하시면 진짜로 해야 될 때 못하게 되거든요. 자, 6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문제 제시, 해결 제시, 방법 제시, 사례 제시, 선택 제시, 다음 제시예요. 자, 이거 하나씩 풀어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내 사업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문제 제시죠.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 벌고 싶지, 돈 필요하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돈 버는 일은 세상에 많잖아요. 그리고 EX 아니어도 가치소득, 권리소득 벌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냥 공부도 있겠지만 인쇄소득이라 진짜 인쇄소득을 한번 벌어보고 싶어서 책을 쓴 거였거든요. 물론 인쇄소득보다는 콜라겐 소득이 훨씬 더 컸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일반적인 시간을 쓰면서 버는 이 일이 아니라 시간이 나의 편이 되는 그 일,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금 원화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심지어는 달러가 중요하고 디지털 화폐가 중요하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무조건 한국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깨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내가 지금 현재는 수입이 좀 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명함을 구할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도 지금까지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인플레이션 화폐를 벌고 인플레이션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제시했으면 뭘 제시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야겠죠. 너 이제 큰일 났어.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노동소득을 시스템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어. 플랫폼과 도구를 활용하면 해낼 수 있어. 그게 우리 차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플랫폼 EX, 고야 차트,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타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뭐 코인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코인 설명하는 회사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런 진짜 신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제시가 된 거죠, 저한테. 세 번째가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해결책을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차트 구독을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수익 창출할 수 있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빵단계 가르치고 빵단계 플러스 가르쳐서 실제로 돈 버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돈이 벌어진다는 거지 큰 돈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세 번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바퀴를 같이 돌려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있어? 라고 분명히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거는 윤민호 대표님의 어떤 사례, 그리고 뭐 고혜진 대표님, 뭐 심현주 대표님, 뭐 지금 성공하고 있는 하이레벨 분들의 사례만 해도 충분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엄청 능력자여가지고 능력 발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진짜 심현주 대표님 1년 동안 트레이딩만 하고 여기 나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와서 F3까지 한 번에 갔어요. 그런 것들, 집에서 맨날 김치만 담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죠.
너무 대단한 사람이, 예를 들어 두진문 회장님이 오자마자 한 달 만에 F1 갔다 이러면 별로 안 놀래요 사람들이. 아, 역시 그냥 능력이 있구나 이러는데, 일반인들이 갔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제시해야죠. 이제 너 뭘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3,000 200일이고 하루 금액으로 따지면 $15예요. 스코어 차트, 프리미엄 차트 볼 수 있다 라고 알려주고, $5,000 355일 $14, 뭐 저렇게 똑같이 있는데 알람이 30일간 무료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000 770일 볼 수 있고 $13 정도 되고, 이렇게 뭐 알람도 무료고 뭐 혜택이 많다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맞다 그러면은 안 쓰셔도 되고, 괜찮다 그러면은 좀 약간 본인에 맞춰서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자, 문제.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1,900만 원이 있대요. 1, 2, 3번 중에 뭘 추천해줘야 가장 좋을까요? 3번. 진짜로 3번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처음 왔을 때는 1번을 권했어요. $3,000 하고 450이니까 그럼 1,000만 원 남으니까 저걸로 시드에서 돈 벌면 돼 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청산당하는 게 순식간에 다음날 되면 돈이 없어졌다고. 분명히 거래소에 돈이 있었는데 빵원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5,000도 비슷한 내용인데 750만 원 쓰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서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글자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만부를 구독하고 여유 있게 기간을 일단 확보해야 돼요. 200일 길어 보이지만 금방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람을 계속 사야 되잖아요. 알람 구독하는 게 은근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달 매달 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있어서 1,500만 원 있는데 그냥 450만 원만 주고 구독했어도 매달 사는 거에 부담을 느껴요, 사람은. 그래서 추가 비용 지불을 없앤 뒤에 100불로 빵 단계와 빵 플러스 하면서 차트가 맞는지 연습해보고, 맞다면 마케팅 하면서 시드 걸어서 같이 돈 벌자. 트레이딩도 하고 마케팅으로 돈 벌자라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3,000불 하겠다는 분들이 10,000불을 바꾸고, 저는 저희 수익을 위해서, 수당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 지금 구독 프로그램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진짜 그분한테는 어떤 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1,500만 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3,000불로 할래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 잡아가지고 흔들어야 되나요?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안내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설명 정도는 한 번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죠. 자, 우리가 이 초대를 하고 와서 설명을 들으면 전부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독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해 볼게, 고민해 볼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러면은 고민해봐, 안녕, 잘 가 이러고 다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보통 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에서 얘기해요. 48시간 안에 다시 팔로우스루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한테는 오늘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돼요. 새로운 일이 돼. 그럼 다시 전달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다음에 언제 만날지 약속도 잡고, 그리고 자료, 우리 자료가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유튜브 보내주고 뭐 카톡으로 자료를 막 보내주는 거죠. 보라 그러고, 큰 내용이 약간 부담스럽거나 시간 빼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소규모 미팅, 우리 팀 미팅부터 초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팀원들이 이렇게 트레이딩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어 라는 것들, 실제로 한 6명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도 여기 끼어서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제시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대답하는 여러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몇 가지 7개를 꼽아왔는데, 첫 번째, 이 리딩방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어요. 뭐 유사한 질문으로 사기 아니에요? 뭐 폰지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지시하는 게 아니죠. 뭐 이거 사라, 지금 얼마에 지금 당장 사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준을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따라하면 되나요? 그냥 따라하는 게 제일 나아요. 내가 공부해서 저는 본의 아니게 6개월 정도를 여기서 시간을 그냥 날렸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레버리지 50배, 100배 써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125배까지도 써봤어요. 그리고 3초 만에 청산을 당했어요. 눈 뜨자마자 청산 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타기, 어디서 물 타요? 우리 지지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타면서 있는 돈 다 날리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해봤죠. 근데 지금 저희가 따라하라고 하는 방법들은 감히 얘기하는데 그냥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니까 그냥 따라하면 돼요. 차트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L 떴는데 바로 내려가거나 S 떴는데 바로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보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트가 틀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차트는 죽어도 안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 예측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차트의 기준이 틀렸나를 보셔야 돼요. 차트의 기준은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그냥 1회에 대한 어떤 순간순간의 예측이 잠깐 틀릴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돈 주고 내냐 이런 질문들,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다라는 것들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초보도 가능해요. 기준 없는 매매를 막기 위해서 필수죠. 초보한테는 수익 보장, 수익 보장은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서 뭐 들어오면 무조건 돈 벌게 해줄게, 수익 보장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고,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검증된 도구를 제공한다. 근데 왜 다단계처럼 해요? 이건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잘 알고 계실 건데,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전달하고 그 기회에 대한 보상을 주는 일이다 정도로 제가 요즘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복제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할수록 힘들어져요. 내가 정말 전국 다 제가 요즘에 전국을 다 뛰어다니고 있는데, 뛰어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요. 하나는 이렇게 갈 데가 많아서 일단 좋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같이 막 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가는 곳은 계속 쪼그라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가더라도 그 팀이 굴러갈 수 있게, 톱니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정 부분 성장을 하겠죠. F1도 아까 두준호 의장님이 140명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F1 가요. 그죠? 안 불러 140명 하면 F1은 가는데 F2를 못 가요. 혼자서 하면. F3도 당연히 못 가겠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내 능력을 조금 더 줄이고 팀원들과 나누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게 바로 복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제를 어떤 그냥 네트워크에서 따라 해도 되고 안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보지 마시고, 꼭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도 해보시고 배우시고 어떤 외워야 되는 거 외우셔가지고 이 성장에 꼭 어떤 기폭제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